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네트워크 1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바로 그 영상에 아주 결정적인, 그야말로 모든 판을 뒤엎을 만한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와 자료를 뒤져가며 분석해온 그 거대한 그림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 그 서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밟아 나갈 겁니다. 단순하게 영상을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도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볼 거예요. 각 단계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로 연결되는지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창립자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주년 영상에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KYC, 즉 신원인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물자산 RWA를 포함해서 웹3가 가진 많은 주요 과제들을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파이의 KYC 비즈니스가 노리는 최종 목표가 앱 결제 같은 작은 시장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와 전통 금융권이 쥐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본, 바로 실물자산 RWA를 블록체인 위로 끌어오는 것임을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요, 월스트리트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을 향해서 던지는 아주 명확한 비즈니스 제안서예요. 여러분들 지금 실물자산 토큰화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관문인 KYC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우리가 그거 완벽하게 해결해 줄게요. 우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는 신호탄이자 오늘 우리가 풀어낼 모든 이야기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콜라스의 이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파이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파이를 그냥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코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파이의 본질은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거든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과거의 파이가 그냥 닫힌 생태계 안에서 언젠가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면 지금의 파이는 완전히 달라요.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신원 인프라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거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코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신뢰 그리고 규제 준수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판매하는 거대한 기술 기업이 된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KAAS, 서비스로서의 신원 인증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파이가 지난 6년간 엄청난 노력으로 쌓아올린 독보적인 신원 인증 기술, 그리고 법적인 검증까지 모두 마친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이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B2B 서비스예요. API라는 간단한 기술 연동만으로요. 이건 말 그대로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 KAS가 얼마나 막강한 무기인지 한번 보세요. 1750만 명. 그냥 1750만 명이 아니라 모든 법적 검증은 물론이고 글로벌 제재 리스트 필터링까지 완벽하게 끝난 검증된 사용자 풀입니다. 이건요, 그 어떤 전통금융사나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해자 그 자체입니다. 월드코인이 규제 문제로 휘청이고 다른 신원인증 프로젝트들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파이는 가장 조용하고 어찌 보면 가장 지루한 방법으로 이 거대한 성벽을 완성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다. 인프라는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파이코인의 실제 가치로 이어지느냐? 즉, 투기 수요가 아닌 진짜 사용하기 위한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겁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PAD, 파이 광고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광고 시장은요, AI와 봇 때문에 거의 전쟁터가 됐어요. 기업들이 돈을 써도 그게 진짜 사람한테 간 건지 봇이 클릭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진짜 인간에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PAD가 등장합니다. 봇이 100% 걸러진, 검증된 1750만 명의 깨끗한 사용자들에게 광고하고 싶으세요? 그럼 나이키나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에서 파이코인을 사서
광고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투기가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명확한 유틸리티고 시장에 지속적인 매수 압력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구조인 거죠. 하지만 이런 대단한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움직이려면요, 반드시 법적 안정성이라는 열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리스크가 털끝만큼이라도 있는 곳에는 단 1달러도 투자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이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말 그대로 철옹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보세요. 파이는 유럽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개인정보보호법 GDPR 리스크를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 ESMA에 파이빗 LTD라는 이름으로 백서를 공식 등록했어요. 이건 유럽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인 미카의 틀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비즈니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미카 규제가 본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이센스가 없는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 거래소들은 유럽 시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미카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확보한 OKX 같은 거대 거래소와 ESMA 정식 등록된 파이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딱 연결된다면요. 상상해 가시나요? 파이는 규제를 준수하는 거대 자본이 대중에게 안전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대규모 소매 창구, 소매 터미널의 지위를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파이의 신원 인프라와 단단한 규제 요새가 저 멀리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퍼즐의 시작은 바로 이 등록 지갑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그냥 기술 용어가 아니에요. 미국 금융의 심장부인 SEC와 DTCC가 국채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못 박은 법률적 기술 표준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부터 지갑 주인의 신원이 100% 확인되어야만 제도권 자산을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익명성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죠. 바로 여기서 월스트리트는 마지막 1마일 문제라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국채를 토큰으로 수십억 달러어치 발행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팔죠? 이걸 합법적으로 사줄 검증된 등록 지갑을 가진 대중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때 파이의 KIS가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겁니다. 은행은 그냥 파이의 API를 호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SEC와 DTCC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1,750만 명의 검증된 고객풀에 즉시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초고속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KIS는 바로 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KYB와 KAS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KYB는 OKX처럼 외부의 거대한 자본이 파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입구, 즉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KAS는 파이가 가진 신원인증 기술이라는 상품을 생태계 밖으로 판매하는 수출 모델이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 KYB와 기술로 돈을 버는 파이프, KAS, 이 두 개의 파이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파이프가 함께 돌아가기 시작하면 파이 생태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확장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단순한 예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 지금 바로 이 순간 기술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가장 소름돋는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이노드의 공식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로드맵입니다. 최근에 V19 버전 때의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완료됐고요. 우리는 지금 V20이라는 엄청난 기술적 변곡점,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V10이 업그레이드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파이의 기반 기술인 스텔라의 최신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 소로반이 드디어 파이 메인넷에 탑재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앱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파이 블록체인의 심장 엔진을 아예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수준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반이 가져오는 수많은 기능 중에 제도권 금융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자산 통제 기능입니다. 클로박과 프리즈 기능이죠. 쉽게 말해서 금융사고가 터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특정 자산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없으면 그 어떤 금융기관도 절대 블록체인을 비즈니스에 쓸 수 없습니다. 이건 필수 요건이에요. 자, 여기서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이 클로백 기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길게 설명했던 DTCC가 제도권 RWA 자본을 유통시키기 위해 요구했던 바로 그 기술적 필수 요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니콜라스의 RWA 언급, 월스트리트의 등록지가 표준, 그리고 파이의 V20 기술 업그레이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 이 모든 개별적인 사건들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산업 통합 움직임과 DTCC의 기술 표준 확립, 유럽의 미카 규제를 통한 시장 정리와 ESM의 법적 승인, 그리고 이 모든 글로벌 규제의 흐름에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파이 코어 팀의 KASAS 공식화와 V20 기술 업그레이드까지, 이 모든 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 교체 시나리오라는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이 정확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처음부터 노린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년간 가장 지루하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신원을 법적 요건에 맞게 하나하나 세공해왔고, 마침내 월스트리트의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경단위의 RWA 자본이 대중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합법적인 민간 톨게이트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판은 다 깔렸고 모든 배관은 연결되었습니다. 도매 자본을 실현하를 DTCC의 거대한 배관과 이 자본을 우리 같은 대중의 지갑에 직접 꽂아줄 파이 네트워크의 소매수도 꼭지가 드디어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말 남은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네요. 이 거대한 새로운 금융 배관을 통해 가장 먼저 흐르게 될 글로벌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